우리가 클라이밍을 처음 시작하던 동네의 작은 암장에서부터 서울 중심지에 위치했던 대형 암장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생겨나던 클라이밍장들이 지금은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너도나도 열풍처럼 체험하던 클라이밍.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클라이밍 산업은 완만한 하향세를 맞이한 걸까요? 중형, 소형 클라이밍장들의 연이은 폐업 소식이 들리는 지금 중소형 클라이밍장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중소형 클라이밍장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클라이밍 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클라이밍 붐은 겉으로는 여러 요인이 겹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트렌드와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폭발한 결과입니다. 첫째, 2020년 초반 2030 세대 라이프 스타일과 궁합이 너무 잘 맞는 운동이었습니다. 2020년대부터 2030의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는 세 가지. 체험 기반 소비, 인증 문화, 힙한 공간 선호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트렌드였고 이 시기에 등장한 클라이밍장은 힙한 공간, 운동, SNS 감성 이 세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이 조합의 클라이밍장은 젊은 세대에게 그 자체로 붐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초보자 성취감이 가장 빠른 운동이었습니다. 헬스, 주짓수, 구기 종목 등은 첫 성취 경험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헬스는 3에서 6개월 해야 변화가 티가 나고 구기 종목 등 다른 스포츠는 최소 몇 달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결과가 생기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몸으로 풀어나가는 클라이밍은 첫날부터 성공의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문제 하나 성공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성취감들을 주었고 레벨업이 매번 눈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실력이 늘어나는 느낌이 명확했습니다. 즉, 처음 몇 달간이 가장 재미있는 운동이었고 이게 입문자 유입을 폭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 성취감이 SNS와 결합하면서 바이럴형 운동이 됐습니다. 클라이밍은 SNS 시대와 결합했을 때 압도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SNS에 클라이밍하는 영상을 올렸을 때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도 멋있어 보였고 동적인 움직임 자체가 영상미가 있었으며 난이도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새로운 업로드 콘텐츠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입문자들이 SNS에 클라이밍을 체험한 영상을 올렸고 SNS를 통해 신규 유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30 문화, 빠른 성취감, SNS 바이럴. 이게 바로 클라이밍 붐이 단기간에 폭발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올림픽에 클라이밍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대기업 자본도 유입되고 대형 클라이밍장이 확산되며 유명 연예인들이 클라이밍을 즐기는 방송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순식간에 겹치며 한국의 클라이밍 시장은 전례 없이 빠른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 클라이밍장이 문을 닫기 시작한 이유. 2024년부터 각 지역에서 소형, 중형 클라이밍장들이 하나둘씩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곳만 폐업한 게 아닌 많은 클라이밍장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형 클라이밍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고 매트 위는 주말마다 북적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아 피해서 가야 할 정도인 곳도 있습니다. 반면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중소형 클라이밍장은 주말 피크 타임인데도 조용할 만큼 한산합니다. 왜 같은 시간대인데 이런 극단적인 온도 차가 생긴 걸까요? 사람들이 대형 클라이밍장을 더 좋아하게 된 걸까요? 클라이밍장이 폐업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큰 암장을 선호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공급 과잉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클라이밍장은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새 암장이 생긴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폭발적인 신규 클라이밍장 오픈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기존 암장들도 1호점, 2호점을 내며 덩치를 키워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과포화됐고 이로 인해 경쟁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이밍장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소비자는 분산되고 중소형 암장은 고정 회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열된 공급에 더해 할인 경쟁, 이벤트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중소형 암장은 버티면 버틸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초보자 중심 시장 구조의 한계였습니다. 중소형 클라이밍장은 결국 새로 입문하는 사람과 정기권을 결제하는 회원들이 많아야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초보자는 장비를 구매하고 강습을 듣고 정기권을 결제하지만 중상급자부터는 여러 암장을 돌아다니는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2024년 이후 이미 클라이밍장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클라이밍을 한두 번씩 모두 경험해보면서 초보자 유입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형 암장의 매출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대형 암장의 등장과 규모의 경제입니다. 자본이 들어온 순간 경쟁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형 암장은 광고, 인테리어, 홀드, 세팅,
편의시설의 소형 암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신규 입문자는 자연스럽게 대형 암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높은 고정비 구조입니다. 클라이밍장은 인건비, 매주 문제를 바꿔줘야 하는 세팅 비용, 새로운 홀드 구매 비용이 크며 층고가 높고 공간감이 있어야 하는 운동 특성상 임대료, 관리비, 냉난방비 등의 고정비가 큰 편입니다. 때문에 일일 이용이 많지 않은 중소형 클라이밍장들은 정기권을 결제하는 회원들이 확보가 되어야 유지가 가능한데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형 암장들은 이 부담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구조적 원인들뿐 아니라 더욱 치명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 클라이밍장 일일 이용권 가격은 평균 2만 원 선. 같은 금액을 지불한다면 더 넓고 더 쾌적하며 더 좋은 홀드와 더 다양한 문제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형 클라이밍장들은 시설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고 소비자는 대형 암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소형 중형 암장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 앞으로 클라이밍 시장은 어떻게 될까? 현재 클라이밍 산업은 과도기, 재편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클라이밍장은 대형 복합 암장, 더 좋은 홀드를 갖춘 고급형 암장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문자 중심 시장이 지나간 뒤로 소비자들은 단순히 벽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시설, 세팅 퀄리티, 공간 경험까지 포함된 가치를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암장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더 좋은 세팅, 더 넓은 공간, 더 다양한 난이도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신규 유입과 중상급자의 지속적인 방문 유입을 만들어내며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재편 속에서도 중소형 암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클라이밍은 결국 사람 기반 스포츠이기 때문에 강한 지역 커뮤니티를 가진 암장은 오히려 충성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팅 퀄리티에 집중한 암장, 지역 생활권에서 고정 수요를 가진 암장처럼 고유한 팬덤과 정체성을 갖춘 곳들은 대형 암장과 다른 방식으로 생존력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클라이밍 시장은 단순히 큰 암장만 살아남는 구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처럼 모든 암장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균질화 시대가 끝나고 각 암장이 자기만의 포지션을 찾아가는 재편기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대형 암장은 자본을 기반으로 편의시설, 규모, 다양한 스타일의 세팅을 제공하며 종합 경험형 시설로 성장할 것입니다. 반면 작은 암장들은 커뮤니티, 교육, 세팅 퀄리티, 특정 스타일 전문화처럼 대형이 따라갈 수 없는 강점을 중심으로 생존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규모 경쟁뿐 아니라 무엇을 잘하는 암장인가,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폐업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대형 자본이 아니라 영세한 개인 운영자들입니다. 중소형 암장들은 대부분 우리 주변의 평범한 클라이머들이 개인 대출과 몇 년간 모은 자금을 모두 걸고 만든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암장의 감소는 단순히 시설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쌓아온 시간과 선택, 그리고 한 지역에서 형성되던 클라이밍 문화가 조용히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클라이밍 시장은 지금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끝이 무엇일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암장들이 살아남고 어떤 형태의 클라이밍 문화가 이어질지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